안녕하세요. 고인아침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내용이 과연 그분의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주시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께서는 저한테 문의를 주실 때 대환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일단 고객님 자격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부터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아따 글씨 참.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뭐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재직기간이 약 5년 정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연봉이 약 5,500만 원 정도 되시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로 시중은행 1금융권회가 1억 5,626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그리고 또 시중은행에 신용대출로 1,500만 원이 있고, 또 다른 은행에 신용대출로 2,5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캐피탈, 이금융권 캐피탈에 2,651만 원. 그리고 아파트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그러니까 아파트에 담보 설정 없이 일반 신용대출로 가능한 상품 아파트론, 이것도 캐피탈을 이용을 해가지고 4,412만 원. 그리고 카드론 3건이라 됩니다. 1,926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것도 3건 1,300만 원. 엄청나게 이용하시죠. 현금 서비스. 이 정도 이용하면 그냥 무조건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용대출 얼마인지 좀 볼게요. 3, 9, 5, 6, 7, 8, 10, 16, 20, 29, 32, 3이니까 4, 6, 8, 12, 13, 14, 1억 4,289만 원. 연봉이 5,500이에요. 근데 1억 4,289만 원. 거의 뭐 연봉에 3배는 안 되더라도 한 250% 이상은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은행, 저금리 대출. 은행에 있는 대출 4천 빼고 뗀다. 나머지 얼마요? 1억 289만, 약 1억이 되는 대출을 중금리 혹은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금리도 제가 확인했어요. 14%대, 16%대. 이건 3건 나눠져가지고 11%에서 최고 18%대까지. 그 현금 서비스야 뭐 당연히 이율 높고. 제가 봐도 이분은 대안을 해야 돼. 이 중금리, 고금리들 1억이 되는 금액을 그것도 다 올리고문으로, 이건 돌려막기로 대안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연봉이 5,500인데 신용대출 채무만 1억 4천이 넘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었죠. 직군에 상관없이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250%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방법 없어요. 뭐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부모님이 뭐 저기죠 유산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증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애따 너 써라 이런 거 갖고 빚 다 갚으니 그러고 주시거나 그런다면 몰라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면 이런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신용대출.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혹시 이거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경기도, 이게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죠? 이게 KB 시세. KB 시세로 4억 1,500만 원. 이거 가도록 한다. KB 시세로 4억 1,500만 원짜리입니다. 원래 아파트 시세가 4억 1,500이 나가는데 담보대출이 은행에 1억 5,600밖에 없어요. 이것도 채움 받을 때는 2억 원을 받았대요. 2억 원. 그 뒤로 쭉 원리금 균등을 해가지고 갚아 나가다 보니까 지금 1억 5,600이요. 집 살 때는 이보다 나았지만 이제 집값도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요. 일반 신용대출,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이금융권 이런 데 신용대출 이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아파트 선순위를 했으니까 후순위로 받는 후순위 담보대출 이율이 높을까요? 뭐 이건 계산 하나만 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바보죠. 제가 바보죠. 당연히 후순위 담보대출이 이율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얘기를 드린 거죠. 아, 고객님, 이 정도면은 차라리 어차피 이거 대안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이걸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다 상환을 해보는 건 어때요? 만약 후순위로 이용한다면은 처음 대출 받은 게 2억이니까 설정 금액이 약 2억 4천만 원 되어 있을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한 90%를 잡으면 3억 7천까지 가능하니까 기존에 있는 거 2억 4천 빼면 1억 3천만 원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직장인은 이렇게 이용하는 게 그냥 90%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자를 하나 내가지고 사업자금 대출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거 이자가 후순 뭐 정확한 것은 조회를 해봐야겠지만 뭐 이자가 7에서 낮으면 7에서 아니면 아무리 높아봐야 10%예요. 평균 이거 이자가 몇 프로 되겠어요? 현금 서비스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평균 한 17%는 될 거예요.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한 못해도 7% 아니면 8% 이상 이렇게 이자를 아끼는 거예요. 1억이에요, 이게 1억이에요, 1억. 정확히는 1억 289만 원. 1억을 1년 동안 7% 이자를 줄였다고 생각을 해보시게요. 그럼 얼마예요?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지금 이분은 700이 뭐예요? 단돈 100만 원도 저금을 못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로 대안을 하면은 1년에 700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줄이는 건데 당연히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을 해야 되겠죠. 부수적으로 신용 등급도 더 올라가게 되고. 근데 고객님이 넋을 싫다고 하셨어요. 왜요? 아, 이거 뭐 사모님이 아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래. 그럼 왜 안 하시려고 했어요? 아파트 내 재산이라서. 만약에 이거 받았다가 못 갚으면 내 아파트 압류 들어오고 경매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손대기 싫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안 갚아도 아파트에 압류 안 들어간답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연체해서 안 갚으면 아파트에 가장 먼저 이 채무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최고 안전빵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부채가 총에서 1억 4천인데
시세가 4억 1,500이야. 대출 1억 5천. 그러면 얼마가 추가로 더 있어요? 2억 얼마가 있어. 총 채무보다 아파트 값이 더 높아. 그럼 연체하면 무조건 아파트에다 일단 남유부터 넣어놓지. 다른 데 못 팔게. 근데 고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가지고 후순위 담보대출 봐서 못 갚으면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가면 어떡해요. 아파트는 손대기 싫어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 딴에는 이해를 시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고객님은 완전 막무가내. 아니 모르겠어요. 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에? 뭐 어떤 누구는 제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논리로 틀렸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그잖아요. 집 한 채 가지는 게 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집 하나 구입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큼은 손을 내기 싫어하시겠죠. 저 역시도 우리 집 빚으로 사가지고 빚이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아파트에는 손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출을 이렇게만 이용하고 있다, 여기는 없고 이렇게만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 메꿔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대출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이건 상황이 완전히 틀리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충분히 이자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재산은 절대 건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분께서는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끊었는데 제 생각에는 연락을 주실지. 제 영상 많이 보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 분명히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 가까운 지인이나 뭐 가족도 상관없고 한번 이런 내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에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이 금액으로 이걸 상환을 해버린다면 뭐 이자 지출은 기본이고 대출 건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건을 한 건으로 줄이는 거예요. 신용등급 올리는데 뭐가 좋아요? 대출 건수 줄이는 거. 8건이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등급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등급도 올라가고 월납이 금액 줄이고 중요한 게 이제 대신 하나 있어요. 이자 지출을 많이 줄였어. 이제 좀 살림 좀 피네. 숨 좀 쉬겠네. 그래서 그 줄인 이자를 그 남는 이자를 내가 평소에 못 쓴데 그냥 다 써버려. 저번에 이거 못 샀으니까 이거 사. 어제 술 못 먹었어. 오늘 먹어버려. 이러면 하나만 하죠. 이러면 하나만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70만 원 이자를 줄였다. 그럼 이 70만 원을 소비를 하지 말고 그대로 적금을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단위 적금으로. 1년간 모으면 얼마예요? 840만 원. 840만 원 중도 상환. 1년 뒤에. 그러면 원금 또 줄어들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달 또 적금 들어 또 1년 뒤에. 이렇게 해서 원금을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야 돼요. 내가 이자 줄였다고 그 이자를 남는 여유자금 아무 데나 써버리면 하나만 한 거. 빚 절대 안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줄인 이자는 꼭 적금을 넣어서 빚을 갚는 데 쓰셔야지 내 빚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